사회학자이자 사상가 리처드 세넷은 그의 책 장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이들에게 깊이 뿌리 내린 인간적 충동이므로 누구나 장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분업화되면서 장인 정신은 옛것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이 정신이 낡은 규칙이 된 시대가 온 것이죠. 창의적이며 파격에 기반한 예술, 관습을 따르지 않고 편법 따위 쓰지 않는 전공, 여기 자신의 음악을 손수 만들고 노래하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Hello, I'm DJ 진진, the host of 음악인 사랑방.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였습니다. 자, 2015년 롤링스톤이 선정한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8위에 오른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6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포크송 중에 하나로 당시 영미권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현재 국내 창작 음악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음악인이 나와 계십니다. 밴드 매니저,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단편선님 어서 오세요. 웰컴. Hello, I'm 단편선, a musician. It's great to meet you all.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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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떨리시죠? 기운이 넘치시네요. 그럼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단편선님 나와주셨고요. 음악인 사랑방은 현 국내 음악씬에서 가장 창의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음악인 분들을 모셔서 무려 라이브를 듣는 귀가 호강하는 날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이돌 한국어의 음악 요정 임희윤 음악평론가는 단편선님의 음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김국환 씨가 타타타를 부르다 좀 화나고 정신 없어지면 이렇게 변할 것 같기도 한 국적불명의 민속적 분위기와 편집증적인 미니멀리즘에 의해 친숙함 또는 중독성으로 바뀌는 음악이라고요.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일단 스스로 어떤 음악을 하고 있다고 보통 소개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 수가 사실 없는데 저는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범위가 이제 큰 편이야. 뭐 포크나 이제 록 음악들을 가장 많이 하고 이제 재즈 음악이나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편인데 보통은 그냥 뭐 이상한 음악을 한다. 그냥 하고 싶은 음악 하신다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약간 이상한 음악, 뭐 하고 싶은 음악이라고 하면 좀 코멘트 같은 거를 받을 때 좀 센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코멘트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게 약간 근데 제가 이제 막 과거의 일은 빨리 까먹는 게 인생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반복적으로는 뭐 기이하다, 기괴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또 특이하다. 네네. 정말 새롭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처음 들어보는 장르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처음 경험하는 느낌들은 되게 이렇게 거부를 좀 하시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죠. 근데 단편선님은 그런 거를 또 귀신같이 캐치하고 새로운 음악을 들고 오신다. 귀신같이 사람들이 불편한 음악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좋게 표장을 하려고 해봤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이돌 한국어 출연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음악
훨씬 더 음악에 관련된 데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아스트로의 진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뵙는 건 다행히 처음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몸을 가진 멋있는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게 한 40년 평생 처음인 것 같아서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게 토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아주 재밌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분, 그리고 온몸에서 예술가라는 기운이 약간 뿜어져 나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 자, 원래는 제가 이제 게스트분들의 음악을 보통 서치도 하고 듣고도 와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그냥 처음 듣는 그 느낌을 하고 싶어서 오늘은 서치만 하고요. 네네네. 음악을 안 듣고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로 처음 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칭찬을 네네네. 우리 작가님이 또 칭찬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대실망쇼.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도 곧 이어질 단편선님의 라이브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한국인들, you can leave messages via social media, EBS FM Korean. Also, feel free to ask us questions about contextualized Korean or K-pop lyrics. 어허, 영어 잘하시네요. 너무 힘듭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하루의 길을 다 빨려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을 아끼셔야 될 텐데 일단 귀중한 라이브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곡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요번에 제가 음반을 최근에 냈어요. 네. 그래서 단편선 순간들이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9월에 음악 만세라고 하는 제목의 음반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곡이기도 하고 요 곡은 약간 민속적인 느낌이 좀 많습니다. 조금 아방가르드하고 민속적인 곡인데 뭐 들어보시면 뭐 좋으실 수도 있고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제 음악 뭐 잘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좋아하실지 아니면 싫어하실지 몰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열심히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친절하게 한다고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오늘 약간 강적을 만난 느낌이에요, 단편선님. 아무튼 단편선님의 불 맞죠? 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불길을 사방에서 몰려오는 꿈. 온몸이 찌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꿈. 순간 나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꽃처럼 피어나고 바다처럼 사라져. 이곳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랑,
꽃처럼 피어나고 바다처럼 살아줘. 이곳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손. 새하얀 물빛 어둘한 원에는 알 수 없는 무지개 멀리서 바람이 불면 아무리 겁에 질린 원숭이 떼가 도망쳐. 그 순간 사방에서 덮쳐는 불길. 난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속으로 걸어 내려가. 모든 것이 증명해 결여고 있다고. 우린 서로를 부둥켜한 채로 모든 것이 증명해 긴 밤이 오고 있다고. 우린 천천히 다가오 어둠 속. 모아놓으시면 벌 모아놓으 수렴되는 밤 모아놓으시면 되는 나 끝없이 불타는 벌꽃 모아놓으시면 되는 벌 모아놓으시면 되는 밤 모아놓으시면 되는 나 끝없이 불타는 벌꽃. 꽃처럼 피어나고 바다처럼 살아줘. 이곳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랑. 꽃처럼 피어나고 바다처럼 살아줘. 이곳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 모든 것이 증명해 결여가 있다고. 우리 서로를 부둥켜한 채로 모든 것이 증명해 긴 밤에 오고 있다고. 우린 천천히 다가오 어둠 속. 이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진짜. 와.
네, 단편선님의 불 듣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 너무 좋은데요. 취향이 좀 저는 이상한 거에 끌리시는 타입인가 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작사 작곡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네. 너무 틀에 갇힌 음악. 안에서 노는 느낌, 뭔가 그거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J-팝을 많이 듣기 시작을 했고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좀 심지어 오늘 오는 차 안에서도 매니저님이랑 음악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매니저님 진짜 약간 특이한 음악 없어요? 진짜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르 아는 거 없어요? 막 이러고 물어봤을 정도로 요즘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오자마자 저의 그 음악적 틀을 완벽하게 깨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라이브 너무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 잘 모르겠네. 목소리가 일단 그 위쪽 소리도 굉장히 너무 잘 쓰시고 그 저음에서 주는 매력과 고음에서 주는 걸 너무 잘 믹스를 하시는 느낌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약간 지금 고백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목소리 좋은지 언제 아셨습니까? 전 목소리가 지금도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뭐 딘이나 이런 사람들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당연히 2024년 한국인이니까 사실 아이돌 팝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런 목소리를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도 또 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만든 방법이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한 올해 20대 때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옛날 사람들 뭐 현인 뭐 배호 막 송창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한국인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국 사람 목소리 다 이게. 근데 듣고 들으니까 어떤 느낌을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뭐 트로트를 하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약간 민속적이거나 민요적인 느낌도 조금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노선을 이제 그쪽으로 탔더니 이제 한 15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목소리가 진짜 물론 노래를 잘하시는 것도 맞지만 목소리가 저는 너무 잘 갈고 닦으신 느낌도 굉장히 크게 들고 근데 저는 너무 대단한 분을 모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저 인스타그램 잘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 노래방 가도 잘 못하고. 그치?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약간 발라드도 잘 못하고. 발라드 좀 부르고 싶고 좀 R&B 같은 느낌을 좀 부르고 싶으신데 맞아요. R&B를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 하면은 다 놀림감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튼 자 그러면 불을 저희가 듣고 왔잖아요. 불은 어떤 주제로 어떤 계기로 쓰신 곡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중국에 이제 장혜모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장 중 한 명인데 그분이 찍었던 영화 중에 뭐 붉은 수수밭이라든지 뭐 어쨌든 문화 대혁명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국에 뭐 근현대사에 좀 비극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영화들을 좀 찾아서 보다가 뭔가 이제 막 뭔가가 몰려오고 약간 뭔가 위기가 닥쳐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썼는데 그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사실 한 2000년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잖아요. 뭐 경고는 계속했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이제 검붉은 불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얼어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에 사실 뭐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서 요즘에 그냥 일교차도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고 맞아요. 네. 봄 가을도 너무 짧아졌고 뭔가 요즘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어쨌든 옛날에 있던 일들과 좀 빗대어서 맞아요. 주신 곡이다. 네. 근데 저는 이 노래에 템포도 그렇고 네. 프리 템포로 갔다가 이제 맞아요, 하는 맞아요. 부분들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냥 하나의 정말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저는 사실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좋죠. 너무 좋죠. 많이 듣는데 예. 그냥 불 앞에서 그 탈춤 추듯이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불 가지고 뭔가 약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불이라는 그 키워드를 너무 잘 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저의 여운이 지금 아직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아무튼 항공이들에게 이 노래의 메시지나 마음이 잘 전달되기 바라면서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톡 단편선. 톡톡 단편선 is a section where you have to answer according to given rules. 예. 자, 진지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약간 아무래도 좀 진중하게 제가 대해드려야 되나. 전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요? 평소에 텐션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좀 활발한데 다운돼 있는 성격이라 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네. 컴한 약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맨날 하루에도 막 10,000보 20,000보씩 걸어 다니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원래 텐션이 그러시냐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텐션이 나오는 건데 자 아무튼 평소에 약간 게임, 예능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지요? 게임은 엄청 좋아하진 않고 네네. 게임? 여튼 모바일 게임 이런 거 가끔 네네네네.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보통 게임은 잘 안 하고 이게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들었으니까 이제 술자리 게임을 할 일도 없고 막 예능도 엄청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거는 조금 보는 거. 얼마 전에 요리사 나오는 그렇죠. 요리사.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어떤 부분에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감명 깊고. 검은색, 흰색 요리사. 맞아요. 자, 그러면 순발력은 좀 있으신 편이시죠? 저는 이런 쪽에 재능이 좀 없는 편이라 가지고 혹시 막 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하면은 맨날 물리니까 물려가지고 좀 맨날 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네. 혹시 3부터 13 중 네. 가장 좋아하는 숫자 한 가지만 뽑아주십시오. 네. 9입니다. 9. 네, 방금 이것도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방금 톡톡 단편선의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질문을 받는 즉시 답변은 3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이돌 한국어니까 외래어, 외국어는 쓸 수 없습니다. 네네네. 이 게임의 룰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9자. 네. 가장 좋아하는 숫자 9인 9자 토크로 해주시면 9자 되겠습니다. 토크 9자에 맞춰서 대답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손가락을 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규칙을 어길 시 옆에 있는 제작진 분이 네. 뿅망치로 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거 약간 그냥 제작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심이에요 저희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뭐 해야죠. 네, 9자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래어 외국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 단편선과 선원들, 단편선 순간들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단편선 순간들 좋아요.
단편선 순간들 좋아요 9자 아주 좋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음악 하기도 바쁠 텐데 프로듀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욕심 많으면 어때요? 오. 안 돼. 자, 후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스가 좋으신데. 아니. 욕심 많으면 어때요? 옹까지 네,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뭐 자, 맞는 일단, 거 아니야? 자, 제가 질문을 회기동 단편선과 선언들, 단편선 순간들 네.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단편선 순간들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회기동 단편선, 단편선과 선언들, 단편선 순간들 각각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회기동 제가 이제 저는 2004년부터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차가 네. 된 거죠. 이제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이제 네. 20년 동안 했는데 회기동 단편선은 이제 처음에 솔로로 혼자 오늘 보신 이제 통기타 들고 혼자 하는 거 그거 2006년에 시작을 했고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네. 단편선과 선언들이라는 밴드는 이제 2013년부터 17년까지 운영을 했던 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제12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로건반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고 뭐 해외도 많이 나가고 좋았던 시절. 네, 좋았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좀 가장 저희 표어가 한국에서 가장 빠르고 시끄러운 어쿠스틱 음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하고 드럼하고 이런 게 없고 그래요. 바이올린하고 퍼커션하고 제 목소리하고 포크 기타 뭐 베이스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약간 무당이나 무속적인 느낌의 음악들을 좀 했었던 게 네. 그게 이제 단편선과 선언들. 네, 단편선과 선언들고 한 17년에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18년부터는 제가 뭐 다른 직장 다니기도 하고 원래 그때까지 음악만 했는데 직장도 다니고 뭐 다른 사람 프로듀싱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다가 2024년 올해 이제 초부터 단편선 순간들이라고 하는 이제 5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밴드 포맷의 뭔가를 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렉트릭 기타 드럼, 베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피아노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딱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그래서 한 8년 만에 음반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좋다고 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좋다고 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니까. 네네네. 자, 일단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단편선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학교에 처음 갔었는데 학교에 저는 신문방송 쪽이 전공이었어요. 미디어 뭐 신문방송 이쪽이었는데 거기에 연극부가 있었어요. 저희 과에 연극부도 있고 영화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연극부 공연을 이제 보러 갔는데 뭐 보면은 안톤 체호프라고 러시아의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님의 어떤 연극 굉장히 유명한 관리의 죽음이라는 짤막한 극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임팩트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점가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톤 체호프 단편선이라고 해서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것들 단편 선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편선이라는 뜻 자체가 너무 재밌다. 작은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도 똑같잖아요. 한 곡 내고 앨범이 되고 그게 한 가수의 뭔가 맞아요. 발자국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자, 그러면 약간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실 때는 좀 어떠신 편이신지요? 뭐 이게 어쨌든 이제 저도 실현을 많이 옛날에는 이제 뭐 해외도 많이 나가고 큰 록 페스티벌도 가고 막 이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음반을 오래 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음악 프로듀서로 이제 다른 음반들을 많이 냈단 말이죠. 저는 좋았어요. 좋았던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목소리 가지고 R&B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라드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같이 프로듀서 하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리 만족도 되고. 맞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감정의 곡들을 만들어 오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한편 제가 안 하니까 감나 배나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편하고. 제가 녹음할 때는 미칠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이제 디렉터 오면은 그죠. 여기서 너 왜 연습 안 해? 전 좋습니다 그런 게. 네. 약간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쵸. 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지. 본인도 약간 디렉터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곡을 만들면 제가 디렉을 멤버들을 봐주는데 재밌죠. 네. 야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이게 소리가 안 나와? 이거 왜 아니잖아 너. 약간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약간 어떤 스타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세요? 프로듀스를? 저는 뭐 그게 이제 뭐 프로듀서마다 사실 뭐 이를테면 힙합 쪽에서 프로듀싱하는 사람들은 또 비트 메이킹 많이 하시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듀서마다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이제 음반 전체를 다 책임져서 만들기도 하고 뭐 편곡을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작곡을 조금 더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타입인데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아까 그림이랑 이미지란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이 인물들이 위치했을 때 기가 막힐까 이런 것들을 좀 찾는데 몰두하는 좀 스타일. 진짜 앨범 프로듀싱 맞아요. 느낌. 그래서 전 싱글을 하는 걸 좀 싫어해요. 약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림을 짜서 여기에 전체 맞아요.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프로듀싱을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아홉자 토크. 네네네.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자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자, 첫 번째 질문. 디테일에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주변에서 질려버린 적이 있다 없다? 3초 지났습니다. 자, 일단 이거 후토크 때 네네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야 될까? 이것도 후토크 때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라이브 할 때가 좋아? 스튜디오에 있을 때가 좋아? 스튜디오가 압도적임. 하지만 스튜디오가 영어입니다. 본인은 써도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DJ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고요. 불공평해. 자, 후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디테일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변에서 질린 적이 있다. 근데 저는 네. 생각보다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오. 이게 그러니까 이제 K-팝 때 작업할 때하고 저희는 이제 인디 쪽 베이스니까 작업할 때가 다른데 저희 제작비가 좀 다르잖아요. 규모가.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투자를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쪽은 투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진짜 많이 부르잖아요. 될 때마다 부르고 뭐 될 때까지 부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부른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 트랙을 녹음할 때도 일단 멤버도 많고 뭐 안 나오면은 계속 또 부르기도 하고 그쵸, 이러는데 그쵸. 저희는 이제 제작비가 높지가 않으니까 저는 3번 시켜보고 보컬을 이를테면 녹음한다. 3번 쭉 불러보고 안 된다? 오늘 녹음 안 해요. 오늘 녹음 안 하고 딴 악기 녹음하고. 왜냐면 3번을 했는데 느낌이 안 오면 오늘 느낌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충분히 이 친구가 곡을 알지 못한다. 네, 그런 시간 낭비다. 그쵸.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간이 엄청 작으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이 3번 딱 불러보고 아니면 집에 가던가 아니면 오늘 기타 녹음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편. 네. 오히려 생각보다 각박하군요. 각박하죠. 그리고 저는 뭐 디테일에 집중을 한다고 이를테면은 막 정말 많이 녹음할 수 있으면 디테일을 할 시간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야기가 잘 들어오는지 곡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들이
좀 감정적으로든 기술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보시는 그렇죠. 느낌이시군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근데 진짜 저도 곡 작업을 하면서 내용이 없을 때는 저도 이게 맞나? 지금 내가 부르고 있지만 이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맞아요. 이제 좀 그 뭔가 이거 지금 너무 진심이 되고 내가 부르면서도 너무 재밌고 맞아요. 뭔가 표현하는 대로 되게 잘 되는 그 느낌이 들어올 때는 너무 기분 좋게 또. 근데 그런 거 사실 듣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맞아요. 네, 진짜 그게 신기해요. 네, 저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요즘 음악을 듣는 귀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도 이제 이번 곡은 진짜 약간 되게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달라요. 호소력이 있다든지 약간 감정이 제가 어쨌든 작사 작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진심으로 해서 작사랑 뭐 이게 오늘 삼박자가 좀 잘 떨어지네 하면은 반응이 되게 좋고 한 군데라도 살짝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또 바로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이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될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팀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솔로 개인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뭐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샤이니를 가장 네. 좋아하고요. 너무 멋있어. 막 옛날에 도쿄돔 가가지고 공연하는 거 봤는데 에브리바디 막 이런 거 하는데 안무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약간 맞아. 그 안무 보는데 호두깎이 약간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발레 같은 거 보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안무를 했지 이러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희도 왜냐면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저희 롤모델이 샤이니 선배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봤고 어쨌든 저희도 약간 청량한 컨셉이다 보니까 좀 더 어느 쪽을 조금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샤이니 선배님들이 가장 적합했었고 그냥 안무 자체나 컨셉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저도 에브리바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너무 신선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좀 약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약간 비슷했던 음악 속에서 너무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그들이 구현했을 때. 제가 딱 샤이니 선생님들이 데뷔하셨을 때가 20대였어요. 제가 20대였는데 딱 처음 듣자마자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가요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반감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뭐 샤이니의 딱 그 음악 듣자마자 너무 진짜 너무 세련되고 너무 쿨해. 막 쿨내가 진동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은 거. 맞아요. 진짜 저도 연습생 때 많이 봤던 선배님이어서. 네네네. 어쨌든 아스트로는 아니고 이제 샤이니 선배님들이었다. 하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제가 때문에. 20대 때 좋아했던. 자, 아무튼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 저희가 라이브 할 때가 좋아, 스튜디오에 있을 때가 좋아 라고 했는데 스튜디오가 압도적인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영어가 섞여서 한 대 맞으셨지만 왜 이 얘기를 해주셨나요? 저는 스튜디오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스튜디오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믹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레코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많은 걸 실험해 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계 안에서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계는 명확하게 있고 일단 모든 게 다 잘 들릴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보컬이 잘 들릴 수도 없고 모든 악기가 잘 들릴 수도 없는데 그 한계에서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게임 같고 좋은데 라이브는 좀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완전 다른 분야라고. 완전 다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라이브도 라이브만의 묘미가 있고 당연히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게 다르지만 스튜디오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시간. 맞아요. 내가 실수를 해도 나만 알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막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래도 그쵸. 누군가가 시선으로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어쩔 수 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좋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네. 잠시 쉬어가야 되는데 네. 노래를 선생님만 쉬시는 겁니까? 네, 저만 쉽니다. 네, 저만 쉬고 라이브를 또 들려주실 텐데요. 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영심 선생님이 부른 버전으로 가장 유명한 노래긴 한데 여진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명곡이죠 이거는. 근데 이 여진 선생님은 이제 이 노래 낸 다음에 아마 교사 생활을 그냥 하셨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교사이자 가수였던 가수. 건데 이것만 내고 별로 미련 없이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버전은 이제 한 7, 80년대에 나왔던 버전이 있는데 그 노영심 선생님 불렀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불리워졌는데 EBS 같은 이제 메이저 방송국에 와가지고 이제 메이저 아이돌과 대화를 하니까 메이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발라드나 R&B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약간 발라드죠. 그죠. 약간 발라드긴 발라드죠. 하지만 이제 본인 색깔에 또 네네네네. 맞춰서 또 커버를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난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래움만 쌓이네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떠나가는가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또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래움만 쌓이네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움만 쌓이네 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단편선님이 재해석한 그리움만 쌓이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네네. 뭔가 그 느낌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마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마치 그 흑백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제가 눈을 감고 여기서 들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물론 가사도 그렇겠지만 창법이나 이런 게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너무 장점이신 것 같은 아유,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뭔가 자꾸 여운만 쌓이네요. 저는 자꾸 노래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다음 코너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자꾸 여운이 남아가지고 아무튼 이 여운을 담아서 다음 코너 진작의 낭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선 순간들의 음반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음악 만세. 가사 하나 없는 연주곡인데 그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만세는 바람과 축하, 환호를 위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외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어깨가 축 처지는 일이 더 많은 세상에 음악 만세라니 새삼소박하지만 참 어려운 꿈이라는 생각입니다. 한자에 따라 만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역시 두 손을 번쩍 드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형의 음악은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음악 만세라 외쳐줄까요? 네, 인생의 낭만 한 스푼 얹어보는 그런 진작의 낭만이라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편선 순간들의 음악 만세라는 곡에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음악 만세. 네. 결론적으로 음악 만세이십니까? 제가 두 가지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사실은 조금 놀리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만세가 네. 말 자체가 없어진 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쵸. 이제 임금이 있는 것도 황제 폐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니까. 근데 네. 뭔가
영원히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헛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세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헛되다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음악이 만세다. 이런 그래서 어떤 두 가지의 감정이 좀 녹아들어 있습니다.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네네. 그런 곡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약간 음악을 좀 하실 때 좀 네. 힘든 점, 지금까지는 뭐 이야기나 뭐 프로듀서로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네. 고충 이런 거 누구나 있을 법하잖아요. 음악에서의 고충은 그러니까 이게 막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만 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일이니까요, 사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가 할 줄 아는 범주 내에서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맞아? 이거 해야 되는 일이었어?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사실 받게 되는 그렇죠.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맞아요. 이게 뭔가 좋아서 분명히 시작했고 맞아요. 음악을 하면 분명히 행복한데 네. 그 만들고 뭐 하고 뭐 하는 그 스케줄화가 되어 있는 그럼요. 이 시스템 네. 안에 갇히는 순간에 이거 스트레스인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행복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네, 좋아서 시작한 일은 언젠가 일이 되면 항상 좀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단편선의 음악은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음악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냈던 음반이 음악만사하는 제목의 음반이 네. 그 10곡짜리인데 10곡 중에 4곡이 연주곡이거든요. 보컬곡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니까 보통은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그런 강박을 좀 없애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냈는데 막상 낸 다음에 사실 멤버들도 이해를 잘 못했대요. 왜 이 사람은 노래 안 부르고 연주곡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음반이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이해하게 됐다. 멤버들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요번에 이제 저는 음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습속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아까도 잠깐 진지님도 말씀하셨던 나의 어떤 항상 바운더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맞아요. 사실 저도 있는데 그래요. 그냥 이거가 다 무너져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음반 낸 다음에 끝났어 이제 빠이빠이야. 난 이제 미래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뭐를 정확히 하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조금 실험적인데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재미가 있는 것들을. 맞아요. 이게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영감을 많이 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진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단편선님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네. 소감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정네가 제 앞에서 말을 하는 광경을 40여 년 평생 처음 보아서 너무 떨리고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실 그래요? 진정한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런 거 할 일 없어요. 저희는 정말요? 네, 직업이. 근데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저도 사실 너무 행복했고 약간 음악적인 얘기에서도 배울 네. 점도 너무 많았고 네. 그쵸 우리 단편선님이 이제 샤이니 선배님들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스트로 앞에 두고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단편선 순간들의 음악 만세를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단편선님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